자수성가, 혼자 힘으로 집안을 일으켜 세우거나 큰 성과를 이루어 놓음을 뜻하는 말이죠.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 심지어 거리에서 노숙자 신분으로 생활을 하던 이가 자수성가로 부를 축적한 사례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런 사례들을 한번 쫙 모아봤어요. 노숙자에서 인생 역전을 한 부자 탑4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4위 테드 윌리엄스. 신이 내린 목소리로 유명한 미국의 성우이자 억대 연봉을 자랑하는 성우 테드 윌리엄스. 14살 때부터 라디오를 즐겨 들으며 성우를 꿈꾸고 고등학교 졸업 후 군생활을 마친 뒤 그 꿈을 쫓아 성우학교에 들어가기까지 했던 인재였죠. 하지만 그는 1986년 술과 마약에 빠지기 시작해 2년간 방황을 했고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 범죄를 저지르며 실제로도 형사처벌을 받기까지 했죠. 그의 방황이 길어지자 1994년 가족들과의 연락까지 끊겨 그는 결국 길거리 노숙자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2010년까지 약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노숙자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죠. 하지만 그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피켓을 들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었죠. 결국 이 노력은 반짝이는 별이 됩니다. 2011년 콜럼버스 디스패치라는 지역 신문사의 기자가 그를 인터뷰하는 영상을 찍게 되었고 이 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되자 골든보이스라는 별명으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게 되었죠. 이후 그는 여러 방송사에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고 지역 라디오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일하게 되었으며 펩시콜라 광고에도 목소리로 출연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우로서의 스펙을 쌓아간 그는 현재 억대 연봉의 유명 성우가 되었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그였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발버둥 쳐 결국 수면 위로 끌어올린 그의 노력, 정말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3위 제임스 보웬. 800만 부 이상의 책을 판매한 영국의 유명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그의 이야기가 녹은 영화가 여러 편 제작돼 부자가 된 제임스 보웬. 그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업을 그만둔 이후 런던에서 이복 여동생과 함께 머물며 돈을 벌기 위한 생계형 길거리 버스킹을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 꿈꿨던 계획과는 다르게 돈벌이는 좋지 못했고 결국 젊은 나이에 거리를 떠드는 노숙자가 되었죠. 그는 신세를 한탄하며 고통을 잊기 위해 마약에 손대는 아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는 마약 중독자가 되어 점점 망가져갔죠. 하지만 어느 날 그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옵니다. 고양이 밥을 만나게 된 일이었죠. 처음 만났을 때 고양이 밥은 건강하지 못한 털부터 여러 생채기, 감염된 상처까지 있던 아픈 고양이였지만 보헤는 고양이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 병원에 데려가 이를 치료해주게 됩니다. 얼마 없는 사비를 털어서 말이죠. 치료가 끝나자 그는 고양이를 다시 거리로 내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길고양이 밥은 하루가 다르게 보헤를 쫓아다녔고 끊임없이 그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고양이 밥 역시 갈 곳이 없는 떠돌이였기 때문이었죠. 이를 알게 된 그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고양이 밥을 거두게 됩니다. 근데 돌봐주려고 데려온 고양이가 오히려 그를 위로해주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마약을 끊자 금단 현상이 왔는데 곁을 지켜주는 것은 물론 길거리 버스킹을 할 때 옆에 붙어 관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마스코트 역할까지 수행했죠. 그렇게 이 듀오는 이 일대의 유명인사가 됩니다. 한마디로 보헤는 고양이 밥을 만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이 기적같은 이야기를 책으로 써 800만 부 이상의 판매고를 올린 베스트셀러 작가까지 되었죠. 책을 원작으로 내 어깨 위 고양이 밥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졌고요. 정말 아쉽게도 고양이 밥은 2020년 6월 16일 1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고양이 밥이 보헤에게 선물한 새로운 인생은 힘든 이들에게 큰 힘이 되는 아주 예쁜 사례로 영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위 크리스 가드너. 자신의 이름을 건 투자사 가드너 리치앤컴퍼니를 설립한 미국의 사업가 크리스 가드너. 미국 밀워키에서 태어난 그는 폭력적인 양아버지 때문에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고 엄마와 누나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를 보고 집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그는 다른 집으로 입양되게 되죠. 하지만 그의 불운은 이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가드너는 샌프란시스코 종합병원에서 의료기기 세일즈맨으로 일했지만 아내와 아들을 먹여 살리기는커녕 자동차 주차비를 내지 못해 구치소에 들어가게 되죠. 이로 인해 아내와 헤어져야 했고 새롭게 취직한 증권회사에서도 학력을 이유로 하루 만에 해고당하는 일까지 겪게 됩니다. 운 좋게 합격한 인턴십 프로그램이 있었지만 월급이 너무 적어 밥을 사 먹기에도 빠듯했고 월세를 내지 못해 집에서 쫓겨나 아들과 함께 지하철역 화장실 바닥에 종이를 깔고 노숙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끼니는 노숙자 쉼터에서 제공하는 음식으로 충당했고요. 하지만 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형편을 직장 동료에게 알리지 않았을 뿐더러 밤을 새우며 주식중개사 공부를 했죠. 낮에는 주식중개인으로 일하고 밤에는 아들과 노숙자 쉼터로 향하는 이중 생활이 이어지던 찰나 그에게 귀인이 찾아옵니다. 그의 성실함을 알아챈 고객이 그를 스카우트한 것이죠. 그렇게 가드너는 월가의 유명 투자사 베어스턴스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그의 노력이 빛을 발하듯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후엔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 가드너 리치앤컴퍼니를 세우게 되었죠. 그렇게 부를 축적한 그의 자산은 현재 1억 8천만 달러, 하나로 약 2,500억 원에 달한다고 하며 이 감동스러운 스토리는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 행복을 찾아서로 제작되기까지 합니다. 1위 존 폴 디조리아.
미국에서 자수성가의 살아있는 전설로서 묘사되는 인물이자 헤어케어 브랜드 존 폴 미첼의 공동 창업자이자 테킬라 제조업체 페트론의 설립자 존 폴 디조리아. 그는 가난한 이민자 출신의 가정에서 태어나 2살이 되던 해 부모님이 이혼했고 9살 때 위탁 가정에 맡겨져서 키워졌습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린 나이에 형과 함께 크리스마스 카드와 신문을 팔 정도였다고 하며 결국 나쁜 길로 빠져 10대 시절 깽단 활동까지 하게 되었죠. 결국 디조리아는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고등학교 졸업 후 해군에 자원 입대하게 됩니다. 전역 이후 아주 다행스럽게도 그는 삶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을 찾기 시작했고 아내와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청소부부터 보험 설계사, 주유소 직원, 백과사전 판매원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여러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직장을 얻지 못해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가 몇 달치 집세와 자동차를 갖고 잠적하게 됩니다. 결국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며 하루 99센트 1달러도 되지 않는 돈으로 노숙생활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헤어케어 제품 회사인 레드캔의 방문 판매 사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그에겐 여러 직업에서 쌓아온 경험이 있었고 이 경험을 토대로 단기간 스타 세일즈맨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맘때 플로리다에서 열린 국제 미용 대회에서 인생을 바꿀 귀인이자 비달사순의 후계자로 손꼽히던 폴 미첼을 만나게 되죠. 승승장구하는 듯 보였던 그였지만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니던 레드캔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고 이후에 거친 두 회사에서도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그때 미용대회에서 만난 귀인 폴 미첼이 자신이 만든 제품을 팔지 못해 파산 직전에 있었고 디조리아는 자신이 그가 만든 제품의 세일즈를 맡겠다는 과감한 제안을 하게 되죠. 그렇게 은행에서 받은 대출 700달러로 헤어케어 브랜드 존 폴 미첼 시스템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샴푸와 컨디셔너를 하나로 합친 제품을 출시하면서 2년 만에 100만 달러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죠. 현재 그가 만든 헤어케어 브랜드 존 폴 미첼 시스템은 헤어와 관련된 제품만 100가지 이상 출시한 미용업계 최고의 브랜드가 되었으며 페트론 데킬라 등의 사업에도 성공해 약 40년이 지난 2017년 27억 달러 하나로 3조 8천억 원의 자산가가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늘 가진 것이 없어 한탄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더 없는 상황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극복하여 한계를 뛰어넘는 스토리들을 지켜보니 항상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기만 했던 제가 한없이 작아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기만 하기보단 이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를 이어가면 기적이 있다는 것 가슴속에 새겨봅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뿅.